그것도 밑에 다시 4-36 예를 들면 이제 촉 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저번에도 우리 공부한 거예요. 했지만은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또 훑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면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만 이러한 두 개의 나무 토막을 따로 떼어서 놓아두면 거기에 생긴 열도 꺼지고 가라앉는 것과 같다. 여기서 두 개의 나무 토막이 뭔가 하면 육근과 육경입니다. 아까 4-2에 공부할 때 5가지 항목 했죠. 항목 중에 1, 2가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두 개의 나무 토막이 그 다음에 맞대어 비비고 마찰하는 건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 맞대어 비비고 마찰함이 감각 접촉 육근 육경 육식의 화합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 되면은 자연적 3이 붙고 거기에 다음에 일어나는 게 4 감각 접촉이죠. 그 다음에 열이 생기고 불이 붙던다. 이건 느낌. 이거는 5번째 항목이죠. 그죠? 이렇게 대비가 돼야 됩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막대기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2개 붙이지 않는 한에는 비벼가지고 열을 낼 수가 있어요. 안 내요. 그럼 여기 말해서 불이 붙고 열이 난다. 이건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느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2개만 있으면. 눈 있고 형색 있다. 내가 저 물건 보고 있다. 이 2개만 있으면은 아무 작용을 못 해요. 작용을 하려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안식이 작용을 해야 돼. 그죠? 식이. 그래서 안식이 작용을 했을 때 비로소 이게 맞대는 거예요. 이렇게. 맞대어서 비비기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 촉이에요. 촉. 파사. 그리고 3, 4 화합이라고 그랬죠. 3, 4 화합. 3, 4가 뭔가 하면은 눈, 형색, 눈의 식. 이게 3, 4, 세 가지 항목이에요. 이 세 개가 합해서 작용을 하는 게 촉이라. 그럼 촉이라는 건 여기도 말했듯이 맞대고 비비고 마찰까지는 하는 거예요. 근데 열이 생기고 불이 붙지는 않아. 열이 생기고 불이 붙는 거는 여기 뭐라고 느낌이 일어납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에서 단계가 지금 나오죠. 이 막대기 2개만 있으면 6입에서만 끝이 그 뒤에는 촉수에 안 나간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6입에 촉까지는 갖다 칩시다. 2개가 붙어가지고 식이 작동을 해서 약간 비비는 이 작용이 3, 4 합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세게 비비야 열이 날 거고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비빈 상태만 있어도 촉수까지는 안 간다 이거지. 느낌은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92연기에서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촉에서만 끝이면 수 안 일어나잖아요. 수에서만 끝이면 가래 안 생기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꾸 될 수 있게 연습, 복습 열심히 하셔서 또 관찰도 해보고 지혜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보면은 6입이 없으면은 촉은 안 생기죠. 그럼 6입이 오면 일단 눈, 봉사, 귀머거리, 입 아무 음식도 안 먹어. 그 로봇 정도가 돼야 이제 이게 되겠지. 그러면 감각 접촉이라는 게 파사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못 일어나. 근데 봉사, 귀머거리라 하더라도 촉은 생겨요. 왜 나머지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맛을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다음 눈으로는 못 봐도 들은 이야기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연상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육입을 없앤다 거의 쉽지는 않아요. 그럼 육입은 있다 치더라도 촉까지 안 가려 그러면은 식이 작동 안 하게 하면 되죠. 안식, 육식이 작동 안 하면 돼요. 그 작동 안 하게 하는 식이, 그 방식이 어디엔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도 한 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볼까요? (7-26요) 도반들 이 경 몇 분 봤죠? 기억은 날 겁니다. 근데 기억은 나는데 외우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식이 일어나려 그러면은 동그라미 1, 2, 3이 돼야 상응하는 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3. 안으로 눈이 손상되지 않을 거. 눈은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눈의 대상의 형색이 눈의 영역에 들어와요. 그때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안식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럼 감각접촉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안식이 안 일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안식이 안 일어나면 여기 이야기했듯이 그거로 전향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좀 이따가 진도 나갈 때 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공부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인즉슨 12연기에서 아까 내가 쭉 설명하다가 연결이 좀 된 거예요. 6입까지는 할 수 없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촉에서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촉에서는 좀 그 어떤 여건들이 그 수행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촉까지는 생겨서 비비기까지는 했어. 10가지도 났어요. 그래가 느낌까지 나왔는데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게 수도하는 또 방법이 있다 이거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기회는 자꾸 있는 거예요. 가래가 일어났다. 그건 경전에 되어 있잖아요. 비록 가래가 일어났더라도 그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 한에는 비구들은 향상만이 기대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 가래가 일어났더라도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치잖아요. 치착하고 집착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않으면은 더 이상 안 넘어간다 이거죠. 가래에서 끝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가장 큰 바로 앞에 이유가 12연기 중에 뭐예요? 치착 다음이지. 응? 유지요. 치유잖아요. 유가 뭔가 하면은 다시 태어난 근거가 되는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만들어 계속 죽기 전까지 이거를 만들어 놓고 죽었다? 표현이 좀 그걸 가지고 유가 있으니까 죽으면 태어나는 거예요. 애치유 그 다음에 뭐예요? 생노사잖아요. 그러니까 애치유하고는 끊어지지. 죽었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태어난다 이래가지고 그 12연기가 중단해서 가운데 끊어지는 부분이 유 다음 생노사 이렇게 볼 수는 있어. 동시에 일어나진 않아요. 유 다음에 생이. 그 전까지는 내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무명부터 쭉 해서 애치유까지 동시에 일어나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어떤 대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지금 감각 접촉 이걸 쭉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가래 일으키고 하고 싶다 하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치까지 했죠. 그러면 유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존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가 또 교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다음에 태어날 존재 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만 안 만들면은
윤회의 고리에서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유까지 안 갈라 그러면은 그 앞에 집착 안 하면 되죠, 집착. 근데 집착이 뭐 좀 뭐 하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금방 내가 이야기한 가래에서 끝이게 해야 되고, 좀 더 실력이 좋으면은 가래까지 안 가고 느낌에서 색수상 행식 이 오체온이 작용하는 그 단계에서 수도를 시키고, 좀 더 또 적극적인 방법은 감각 접촉이 안 일어나게 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단계가. 그걸 우리는 전부 익혀서 그때마다 그 묘수를 써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든 유까지 안 가게 해요. 이게 그 12연결 고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공부하는 것도 감각 접촉 뭐 여러 가지 6, 입, 이래 하는 게 12연계하고 직결이 돼 가지고 공부가 돼야만 이해가 가고 의미가 있고 그런 거죠. 그죠? 목 6이 공부하는 이유가 12연계법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괴로움을 더 안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4요. 쌍을 조건으로 눈의 식이 일어난다. 이 세 가지 법들의 화합과 모임과 결합을 눈의 감각 접촉이라 한다. 이것도 한번 다시 또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법들의 화합과 합해지고 3, 4 화합이라 그러죠. 한자로 화합과 그렇게 모이 가지고 그다음에 그 결합이 돼서 작용을 하는 이거를 감각 접촉이라 한다 이거예요.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안 잊어버리려면은 3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밑에 육근, 육경, 육식 이래 해놨죠 내가. 이게 이 세 개가 합해지는 게 3, 4 합의 촉이에요. 촉. 쉽게 좀 정리가 되죠. 육근, 육경, 육식 세 개가 모여서 결합돼 가지고 작용을 하는 게 촉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 감각접촉이라 한다. 지금 이 4-4의 중요한 거는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감각접촉이 왜 무상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눈과 형색은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형태로 되어간다. 이처럼 이 쌍은 움직이고 흔들리고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형태로. 이 지금 쌍이 육근 육경이죠. 육근 육경 두 개를 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쌍이라는 자체는 흔들리고 변하고 무상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 간다. 이건 망고 진리다 이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좀 했잖아요. 그죠? 눈은 무상한 것이다. 귀는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대상인 형색은 무상한 것이다. 맛은 무상한 것이다. 이 지금 무상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 경뿐이 아니고 많은 경에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하는 게 뭔가 하면 염호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무상한 것이다 하는 걸 보아야 염호가 된다 이거지.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공부했죠. 염호가 돼야 탐욕이 빛바래고 해탈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염호가 안 되는데 절대 오체원에서 우리 마음이 못 떨어져 나와요. 왜? 싫지가 않는데 뭐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싫어져야 헤어지지. 그러니까 그걸 싫어지는 이유 원인을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무상함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구나. 내가 여기에 매여서 이걸 내 거다 하고 붙잡고 거기에서 변하지 않고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이건 정말 부질없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예.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 감각 접촉이 어떤 거다 하는 성질을 공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감각 접촉은 세 가지가 화합인데 그 중에 우선 두 가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뭐 혀와 맛 이런 게 쌍이죠. 이 쌍 자체가 전부 가만 있지를 않는, 계속 변해가고 움직이고 하는, 무상하다 이거예요. 무상에 대해서는 내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죠. 그냥 뭐 변해하고 어느 정도 되면은 변해하고 그래서 부질없는 거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시도 가만 안 있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보면은 정말 이건 정말 부질없구나 하는 게 이제 보여진다 이거지. 이 한시도 변하지 않고 이러다가 사라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어. 지금 이 경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단에 그저 보세요. 이처럼 무상한 쌍을 조건으로 반연하여 일어난 눈의 식이 어찌 항상 할 수 있겠는가? 이 눈의 식까지 나 이게 삼사화합이잖아요. 삼사화합이 감각 접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감각 접촉 그리하여 감각 접촉 역시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데려가는데 어찌 항상 할 수 있겠는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대고 뭔가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는 저게 맞다 이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옳다,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감각 접촉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감각 접촉은 지금 이들은 뭐예요? 실체가 없어요.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뭐 대성에서 저 큰 스님들의 뭐 이렇게 법문해놓고는 이 도리를 아는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내 눈은 이거 무상하다, 끊임없이 변해가고 내 게 아니다. 그다음에 눈의 대상인 물체, 이거 내가 마음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지가 때리면은 뭐 이것도 뚱 때리면은 그냥 깨지고 그것도 지 마음대로 돈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그렇게 변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변해가고 대상도 변해가고 혀도 변해가고 맛도 변해가고,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별로 변하는지 않는 걸로 알고 자꾸 붙잡아서 즐거운 하나의 그 상태로 유지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무명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명에서 벗어나라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무상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게 더 나아가서 괴로운 것이구나 하는 걸 보고, 다음에 그 속에 나라는 실체는 없구나, 이걸 보면은 무상이 아니고 명지가 생기는 거죠. 그까지 가는 명지가 생기는 때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하고 멀고 오래 걸립니까 하는 이야기였는데 저번에도 했죠, 그죠? 정말 지난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한 길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번 수요일 수단이 바다 내가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개송에 나왔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이 험난한 물결을 헤치고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전에 이와 같은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 내까지 포함해서 그 거센 물길을 헤치고 지금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퇴전해 버리면 안 돼. 물러서 버리면은 그냥 물살에 휩쓸려서 다시 윤회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계속
두세 물길을 차고 헤쳐나가겠다 하면은 우리는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감각 접촉 지금 부처님 선법하신 대로, 그리고 그걸 전해주는 내 이야기대로 감각 접촉이라는 게 이 세 가지 요소가 전부 다 정말 무상하고 실체가 없구나 하는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만 볼 수 있으면은 그 공부는 80, 90% 다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도에서 요소를 여러 가지로 들어서 설법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자신도 가지되 이런 생각 한번 반드시 해보세요. 이 길 안 가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돈 버리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해먹고 매일매일 일상에서 뭔가 루틴하게 소위 말해서 해나가는 일들, 이게 무슨 의미가 내게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길을 안 가고 그와 같은 일을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냉철하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뭘 얻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살아온 나이들 30년 살았던 50년 살았던 내가 70을 넘게 살았던 남는 게 뭐냐? 우리 냉철하게 한번 해보면 뭐 남은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얼굴 꼬라지 이거 남은 거, 이것도 남은 거 아니에요. 재산 뭐 한 몇 억 넣어놓은 거 그거 남은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어.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죠. 근데 이 냉철한 생각이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법 공부를 하고 또 입증에 들어서 마음이 순화된 정화된 상태에서 들으니까 공감이 가지. 딱 여기서 벗어나서 나가면은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일로 그냥 다가오잖아요. 당장 지금 예를 들어서 차가 뭐가 가서 엔진 오일 넣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걸로 그냥 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우리 정신을 바짝바짝 차려야 돼요. 그걸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뭔가 하면은 팔정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매일 아침 예불을 하실 때 오늘 또 팔정도의 삶을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게 뒷받침될 수 있는 게 한 번씩 자주 한 번씩 내가 자주 가끔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쓰는 게 자주 하는 분도 있고 가끔씩 하는 분도 있었는데 자주 가끔씩 자주 내가 이 길 아니고 가는 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어떤 이익을 주는가 하고 반문했을 때 맨 먼저 우선순위 1번으로 와닿는 거는 즐겁잖아 이거거든요. 우선 현실이 즐거워. 잘 돼가면 했던 일 뭔가 이루어가고. 그럼 그 즐거움이 너에게 뭘 선사했네 지금까지? 그 순간밖에 없어. 그 순간 벌써 지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지나간 거는 보니까 그거 그렇는데 그건 그거고 앞으로도 즐거워야 될 거 아니고 또 추구를 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미래에 자꾸 뭔가를 미래에서 만들어가려고 집착을, 이게 가래잖아요, 그죠? 뭐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경전에 나와 있대 그와 같이 즐거움을 찾고 집착하고 놀고 하는 게 뭐라 그래서 괴로움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괴로움을 자꾸 스스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줄이 접촉하여 느끼고 접촉하여 의도하고 접촉하여 지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12연계에서 촉수
촉 다음에 수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몇 번 했죠. 여기 그 근거가 되는 경이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촉에서 수가 나오고, 촉에서 행이 나오고, 촉에서 상이 나온다. 수상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수상행까지. 그죠? 그래서 12연기 우리가 할 때 촉, 수뿐이 아니고 수상행식 다 나온다. 내지는 색수상행식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처럼 이러한 법들 역시 움직이고 흔들리고 무상하고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이거지. 이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밑에 4-5경이 있는데요. 이 4-5경은 진짜 좀 많이 어려운 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도 힘들고 내 역시 아직도 이 경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단지 그냥 이 경에서 부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건가 하는 것만 한번 살펴보면요. 4-5 감각 접촉을 조건하는 느낌이 있다. 이거는 촉수 좀 전에 했죠. 근데 이러한 감각 접촉이 만약에 감각 접촉이 촉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자. 가정을 해보자. 감각 접촉이라는 게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말이죠. 그럼 느낌은 천명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공부한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밑에 안 한다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느낌의 이것이 감각 접촉이죠. 이 감각 접촉이 바로 느낌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다 이거지. 다른 말인 감각 접촉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촉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감각 접촉은 또 어찌 되는가 해가지고 밑에 설명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12연계에서 보면은 명색 다음에 유깁 다음에 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색, 유깁, 촉 이거 다 합한 거 유깁이 여기서 생략돼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감각 접촉이 있으려면 당연히 유깁이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정신 물질 명색이 있으니까 촉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명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놓으신 건데 밑에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한번 돌아가셔서 또 정독을 또 해보시고 두고 또 내년에도 읽어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봐봐야 될 내용이죠. 근데 여기 핵심은요 13페이지 밑에 보면은 정신물질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 한다. 여기 느낌인식 형성식 각각의 성질들이나 오온이죠. 각각의 성질들이나 특질들이나 표상들이나 개요들에 의해서 정신의 물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번역해 놓은 내용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 정신의 물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색신이죠. 그 내가 가로해 가지고 나마까야 팔리어로는 물이라는 겁니다. 집합체, 정신의 집합체. 이게 다 뭔가 하면은 어떤 개요들에 의해서 생긴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무슨 정신의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특성들 있잖아요. 성질들이나 특징들이나 어떤 표상들이나 개요들에 의해서 이러한 개념이 생겼다 이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단어 용어하고 연결시키면 결국 뭔가 하면은
어떤 딱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어가지고 아 요거는 정신이고 이거는 물질이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개뇨, 특징, 표상 이런 것들로 이래서 이루어진 하나의 용어다 이겁니다. 이거 납득이 가요? 잘 안 가죠. 우린 중심이 있고 물질이 있다 확실히 알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고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은 느낌, 지각, 행성 이런 거 정신 아니냐? 마음 부수. 물질은 뭐예요? 내 몸하고 뭐 핏줄, 뭐 머리카락 이거 전부 다 물질 아니냐? 근데 여기서는 이거 다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지는 중생이 알고 있는 개요, 특징, 표상 이런 것에서 생긴 하나의 개념이다 이거지. 영구불변하는 어떤 정신이라는 그런 무리가 존재하지 않다 이겁니다.